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SQL 기본 파트 2를 마무리를 했죠.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케이스 함수, 디코드 함수, 그리고 각종 연산자, 그리고 그룹 바이, 해빙, 그리고 뭡니까? 오더 바이, 그리고 조인에서 우리가 에퀴 조인과 넌 에퀴 조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인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QL 기본 3에서는 파트 3에서는 조인에 대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이제 확인 기출이나 기출 문제나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장을 꾸몄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조인에서 네 번째로 세 개,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테이블만 조인을 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 개 이상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장에서 만든 프로덕트 테이블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 리뷰라는 테이블도 있었고, 그리고 이벤트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인하는 쿼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세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업에서는 기본이 그래 보통 두 개, 세 개, 많으면 다섯 개까지도 엮습니다. 엮는데 세 개까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SQL-D를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프로덕트 테이블인 상품 테이블과 프로덕트 리뷰인 리뷰 테이블, 그리고 이벤트 테이블을 모두 조인을 하는데, 자, 보십시다. 자, 셀렉트에서 프롬절을 일단 보죠. 프롬절에 프로덕트가 A로 알리아스를 주어졌고, 프로덕트 언더바 리뷰가 B로 알리아스가 주어졌고, 이벤트가 테이블이 C로 알리아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A에 있는 프로덕트 네임과 그러니까 상품명과 그리고 B에 있는 멤버 아이디와 그리고 B의 리뷰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C에는 이벤트 네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where에서 A 프로덕트 언더바 코드에서 B 프로덕트 코드를 일단 같은 것을 먼저 조건을 추려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에퀴조인입니다. 이꼴 연산자를 사용했죠. 그런데 AND에서 B에 있는 우리가 레그데이트가 있죠. 그죠? 리뷰를 작성한 날짜를 between 구절을 사용을 했다. 이거는 non equi join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equi join과 non equi join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between B의 reg date가 between C의 이벤트에 보면 start date와 and C. end date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쿼리를 지금 A와 B와 C 세 개의 테이블을 통해서 하나는 equijoin, 또 하나는 뭐예요? non equijoin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프로덕트 네임 이렇게 나오고 멤버 아이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자 이렇게 이벤트 컨텐트 내용 나오고 그리고 이 레그데이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개가 이렇게 나왔었죠. 왜냐하면 하나는 4월 달인가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 equi join, 즉 이거는 뭐예요? 이퀄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non equi join이 있죠. join, 이거는 뭐였어요? between 하고 and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join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지난 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시에 쿼리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물론 복잡해 보이죠, 그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 뜯어가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레코드죠, 그죠?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그리고 정규화를 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장에서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조인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비단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게 SQLD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이거는 SQLD 자격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 신입사원 면접에도 기술 면접 들어가면 시험도 치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많이 시험을 보죠. 아니면 구두상으로도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도 면접을 봤지만 제가 한마디 딱 던지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깊이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도 자주 등장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다. 입사에서도 아주 많이 마주치게 될 조인 구문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equi join, non equi join, 이거는 등가 기호하고 그리고 between and와 비교 연산자도 어떻게 보면 연산자를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라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표준 ISO 표준 SQL이 있다라고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금 이따가 알겠죠? 퀴즈네요. 자, 1번과 2번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번하고 1번 포즈 걸어 놓으시고 한번 풀어 보시고, 그리고 2번도 포즈 걸어 놓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이어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맞습니까? 자, 1번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다. 당연한 내용이죠. equi join과 non equi join은 하나의 쿼리에서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쿼리도 봤잖아요.
equi join과 non equi join은 여러가지 테이블 3개 이상의 테이블을 우리가 연결하고자 할 때 같이 하나의 쿼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equi join은 조인하는 테이블들의 컬럼 값에 이퀄 그죠?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테이블 간의 PK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FK 외래키 foreign 키입니다. 의 연관관계가 없어도 조인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일반 속성끼리도 조인이 가능합니다. 구태여 PK와 FK를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PK와 FK를 통해서 연결을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PK와 FK를 이용을 해서 조인 연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컬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인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자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해설을 좀 하자면 뭡니까? 제가 equi join과 non equi join 그죠? join은 뭐라고 있어요? 하나의 쿼리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뭡니까? 테이블 간의 PK, FK 그죠? PK, FK의 연관 관계가 없어도 조인은 일반 속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PK와 FK를 이용을 하여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바로 테이블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어 데이터 무결성에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그쵸? 조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다음 중 에러가 발생하는 SQL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샘플 테이블 우리가 또 이거를 바꿔야 될 수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샘플 테이블 1에 샘플 1 테이블에는 컬럼 1, 2, 3가 있고 샘플 테이블 2에는 컬럼 1과 4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뭐예요? 컬럼 1과 컬럼 2를 조인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샘플이 만약에 A라고, 1이 A라고 알리아스를 주고 얘를 B라고 줬다면 A. 컬럼 1, B. 컬럼 1 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성을 일으키죠. 그런데 콜2, 콜3는 A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알리아스를 적어주는 게 가장 가독성이 좋지만 콜1, 콜2와 콜3는 A 테이블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알리아스를 안 적어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샘플2 테이블에서도 콜4는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여기 중복되지 겹치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4는 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아스를 안 붙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붙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에러가 발생하는 SQL입니다. 그죠? 그래서 select 아하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어요. 콜1입니다. 콜1. 그리고 여기에 from sample A 샘플 1을 A라고 두고 샘플 2를 B라고 뒀죠. 그러면 콜1은 이미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컬럼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요. 오라클 엔진이 야, 그 컬럼이 샘플 1 테이블의 콜1이냐? 샘플 2 테이블에 있는 콜1의 이름을 가진 컬럼이냐? 라고 에러를 표시합니다. 여기에 A. 콜원이나 B. 콜1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select에서 콜3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B의 콜4 이거는 B. 콜4 해주는 게 좋지만 콜4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where 조건에서는 A. 콜원과 B. 콜원이 같은 거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3번 A. 콜2 그리고 콜3 콜3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테이블을 알리아스를 구태여 명시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A. 콜런 B. 콜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B에 있는 콜런이 있죠. 문제 없습니다. B의 콜4 해서 A where A1 콜 A. 콜1 니꼬르 B. 콜1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해설을 하자면 뭐겠어요? 자, 조인이 되는 두 테이블에 모두 존재하고 있는 컬럼 뭐예요? 콜1이죠. 콜1은 반드시 컬럼명 앞에 테이블 명이나 아니면 알리아스 별칭이죠. 그죠? 별칭을 붙여서 모호성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 틀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항상 잘 살피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5번째로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이너 조인이었죠. 자, 아우터 조인은 말 그대로 바깥 조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우터 조인은 앞서 본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이너 조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너. 알겠죠? 교집합. 조건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아우터 조인은 앞서 본 조인과는 다르게 조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행들도 같이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등가기호 에키 조인 줘가지고 여기에 속하는 거 교집합을 출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니꼬를 시켰어요. 니꼬를 시켰는데 레프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레프트 이렇게 등가 기호를 이렇게 줬지만 에퀴 조인을 했지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해버리면 왼쪽 테이블에 있는 행들이 여기하고 같은 값이 없어도 다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라이트 아우터 조인도 똑같습니다. 이건 역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하고 같은 데이터가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출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뭐냐? 대응하는 게 없으면 전부 다 널로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의 경우 레프트 테이블과 라이트 테이블의 데이터 중 조인에 성공한 데이터와 그리고 조인에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레프트 테이블의 데이터가 함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오라클에서는 모든 행이 출력되는 테이블에 반대편 테이블의 옆에 이렇게 갈로 열고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오라클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는 기호예요. 이거를 MySQL에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레프트 라이트 조인을 했다. 아우터 조인을 했다. 그러면 라이트 테이블의 알리아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레프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오라클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뭐 MySQL이나 이런 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워본다고 했죠. ISO 조인 방법에서는 이 플러스 기호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프로덕트 3개가 있었죠. 그죠? 행위 그죠? 레코드가 그리고 프로덕트 리뷰도 역시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테이블과 프로덕트 리뷰 테이블의 레프트 아우터 조인으로 리뷰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을 하려고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10만 2번 10만 3번은 없죠. 그죠? 여기 테이블에 그죠? 10만 3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으로 리뷰가 작성되지 않은 게 바로 10만 3번 뭐예요? 무결점 패널 광시야각 모니터 이거는 리뷰가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작성되지 않은 상품의 정보까지 출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셀렉트에서 먼저 프롬절에서 프로덕트 A와 프로덕트 언더바 리뷰를 B로 주고 지금 A.product 코드와 B.product 코드를 등가 조인, 에퀴 조인을 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대신에 플러스를 이렇게 넣어줘서 이와 같이 프로덕트 네임 이거는 다 3개는 있는 건데 무결점 패널 광시야각 모니터는 없습니다. 이거는 레프트 프로덕트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프로덕트 리뷰에는 10만 3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널로 제가 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맞습니까? 이거는 오라클이라서 가능한 코드예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근데 오라클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SQLD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때만 해도 이런 코드가 나왔었어요. 아마 나올 거로 제가 보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스탠다드 조인입니다. 스탠다드. 이제 표준 조인이죠. 자, 우리가 쓰는 통신사가 SK, KT, LG, 또 뭐 알뜰폰도 있고 많죠, 그죠? 물론 저는 알뜰폰을 쓰죠. 그래서 등이 있듯이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수없이 많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DBMS에서도 벤더, 즉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브랜드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벤더별로, 브랜드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오라클이라든지 SQL 서버,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MS SQL, 그죠? 그리고 오라클사에 있는 MySQL, 그리고 마리아DB, 그리고 포스트리 SQL.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국내 거도 있어요. 티베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등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벤더, 브랜드마다 SQL 문법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호환성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설명을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오라클 기반으로 공부하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의 벤더, 브랜드들끼리 약간의 문법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물론 그게 모든 걸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 ISO 표준을 따라요. 표준 스탠다드 조인을 따라요. 따르지만 회사에서 벤더별로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SQL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오라클을 한참 만졌어. 근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네. 이직을 하니까 거기에는 또 MySQL을 쓰고 뭐 마리아DB를 쓰고 있네. 그러면 또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마리아DB에 대해서 비슷한 거 대다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일부 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QL을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겠죠.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ANSI SQL을 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 조인은 ANSI SQL 중에서 하나로, 쉽게 말해 오라클에서도 돌아가고 MySQL에서도 돌아가고 마리아DB에서도 돌아가고 뭐 이런 그러한 조인 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조인이. 그래서 스탠다드 조인보다는 우리가 흔히 안시 조인